왜 안 떠날까요? 20대 후반부터 UF 5위, 30대 4위, 5위. 요 2, 3, 40대에서는 왜 UMF를 잘 쓰고 있지? 이렇게? 왜 그럴까요? 누구죠, 이거? 2, 3, 40대 중에 이거 UMF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우선 살아남으려면 위기의 위메프 팀원 비장의 카드 꺼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기사 개요를 보시면 쿠팡이 사용자가 늘어나는 동안 위메프와 팀원이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통행료를 없애는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프의 경우에는 자사몰이 입점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주요 자사몰 천여 곳에 입점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제 가설은 UMF의 자사몰 입점 수수료 영원 정책이 성과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브랜드 제품의 자사몰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이제 타깃으로 이걸 사야겠다 하고 검색을 하는 확률이 높고, 그렇게 목적성이 있는 검색인 만큼 UMF에서 팔고 있는 다른 저가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UMF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광고 계제 수입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네이버페이와 같이 이렇게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사몰 제품을 바로 결제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UMF에 방문해서 다른 자사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자사몰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UMF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나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UMF는 기존 로고에서 메타쇼핑이라는 문구가 적힌 로고를 변경을 했고요. 현재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내려가 주시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더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년도 자료를 보시면 1위가 네이버이고요. 2위가 쿠팡, 3위가 이베이 해서 위메프 같은 경우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021년에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저기 밑에 있는 SSG.com이랑 이베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2위 사업자가 이제 신세계그룹이 되고 쿠팡이 3위로 밀려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키 석세스 팩터를 한번 가설을 세워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소비자 트래픽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기준 이커머스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 지수는 쿠팡이 1위로 2,503만 명가량이었고, 위메프는 4위인데 526만 명가량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마 빠른 배송일 텐데요. 현재 빠른 배송 같은 경우에는 1위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CJ나 다른 여러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여러 판매자들에게 빠른 풀필먼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쓱배송이나 스마일배송, 당일배송 같은 신선식품을 위주로 한 당일배송, 새벽배송을 제공하고 있었고, 쿠팡은 워낙에 유명한 로켓배송, 로켓프레시를 통해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광범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위탁 제품과 직매입 제품 130여 개에 대해서 SLX 택배를 통한 수도권에 한한 당일 새벽 배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U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도 배송과 신선 배송을 좀 확대를 하다가 현재는 축소를 많이 한 상태이고요. 대신에 이제 GS 프레시와 협력을 해서 마트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여 종에 대해서 수도권에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을 제공하고 있고, 원도 배송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된 형태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CJ에 이제 위탁을 해서 CJ가 결국에는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쿠팡에 비해서는 이제 주문 완료 제한 시간도 더 이른 편이고, 아무래도
경쟁력 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배송을 개선하려고 해도 위메프는 1, 2, 3위 사업자에 비해서는 매출액이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쿠팡같이 뭐 상장을 한 것도 아니라서 추가 자금을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신세계와 같은 뭐 이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영업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서 차별성을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메프는 현재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 중이고, 온라인 쇼핑몰 평균 수수료율이 13.9%라면 2021년부터 위메프는 2.9%를 정률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이커머스 업체보다는 저렴한 제품으로 판매자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을 해주는 쿠팡 같은 제품 서비스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 상품이 다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메프가 저렴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떤 제품군은 쿠팡이 더 싸기도 하고 또 실버가가 더 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느끼는 이 업체가 제일 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자체는 위메프가 가장 저렴하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나 적립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구매를 하면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면은 5%의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데 위메프는 또 포인트는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네이버 쇼핑 화면인데요. 특정 이제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땐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브랜드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몰들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쫙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UMF가 추구하고 있는 자사몰을 입점시켜서 콘텐츠화한다는 전략이 약간 네이버 쇼핑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사몰 제품을 클릭했을 때 자사몰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굳이 이걸 이용하기에는 네이버는 그렇게 연결해주면서 할인도 제공을 해주고 결제도 해주고 적립도 해주는데 위메프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굳이 이용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면 그 손실액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메꿔야 할 텐데, 만약에 광고를 게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자사몰을 들어가기 위해서 위메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더더욱 이용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셨다시피 트래픽이 많지 않아서 광고 게재 수입을 통해서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네이버를 대신해서 위메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20년도 2분기 연령별 모바일 상거래 앱 이용자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우선 전 연령대에서 1위는 쿠팡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나 지그재그, 에이블리, 화해 같은 특정 제품 특화된 전문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10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위메프가 전문몰이 아니다 보니까 타겟 고객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는 위메프가 순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 사이에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문몰보다는 종합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위메프는 전체적으로 4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종합몰로의 영향을 강화해서 쿠팡이나 티몬, 11번가 뭐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문몰로서의 역량을 좀 육성을 해서 뭐 중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가공 제품이나 의류, 화장품, 티켓 뭐 이런 좀 특성화된 카테고리를 개발을 좀 잘해서 전문몰로서의 역량을
키워서 그 전문물과 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50대 이상의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홈쇼핑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우선 첫 번째는 낮은 수수료율을 이용해서 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상품 종류를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베이처럼 없는 제품이 없는, 그리고 다른 메이저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하지 않는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품질 관리나 배송 관리 측면에서는 좀 이게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배송 측면에선 차별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수수료를 없애거나 배송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에 사용할 그런 자금을 가지고 특가 이벤트를 더 많이 하고 더 저렴하게 판매해서 전통적인 종합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가 이벤트를 구경하러 그 앱을 방문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을 것이고, 좋은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좀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될지는 좀 검토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대에서 60대는 위에프보다 11번가를 더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또 이제 아마존 입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1번가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직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대신에 중국의 알리바바와 협력을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격 UF는 싸다, 뭐 이런 이미지도 더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더 강화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홈쇼핑이나 뭐 쿠팡 라이브나 뭐 네이버 라이브 쇼핑과 경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도 괜찮긴 한데, 이제 TV에서 홈쇼핑과 같이 TV 프로에 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UF가 저렴한 제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지속적인 투자할 역량이 안 되고 이게 사업이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티몬과 같은 다른 좀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와 합병을 해서 개편을 해서 같이 점유율이나 이런 매출을 상승시키는 전략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적자를 보더라도 규모를 늘리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커머스는 우리가 여러 번 좀 다루긴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됐던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업체들 한번 볼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저희 산업 분석에서 쿠팡도 다뤘고, 네이버 쇼핑도 다뤘고, 마켓컬리, 그다음에 11번가, GS, 뭐 등등등, 롯데도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도 다뤘었는데, 롯데도 뭔가, 그러니까 중고나라 인수하면서 뭔가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긴 있었고,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부진하긴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 그 안에서 그러니까 루저 그룹이라고 하면 위메프, 티몬, 롯데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 뭐 이런 업체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억울한 건 위메프 티몬일 것 같아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나름 그 3강 구도, 그러니까 시작이 같았기 때문에 쿠팡하고 3강 구도였었는데, 지금은 쿠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쭉쭉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
호락호락 하지 않죠. 이게 자금력도 딸리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만큼 지금 직업의 이커머스는 굉장히, 뭐랄까요,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잘하기는 힘든 시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위메프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조금 호의적인 시각에서, 아니면 조금 우리가 동정의 눈빛으로 그 위메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위메프가 여전히 그래도 마켓 시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한 6위 정도는 하고 있는데 4.3%. 그죠?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21년. 22년으로 가면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더 떨어질지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래도 그나마 4.3%로 한 6위 사업자가 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기존 고객층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줘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기존 고객층 왜 안 떠나죠? 그 기존 고객층 누구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40대 정도의 소비자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왜 안 떠날까요? 20대 후반부터 UF 5위, 30대 4위, 5위. 요 2, 3, 40대에서는 왜 UMF를 잘 쓰고 있지? 이렇게? 왜 그럴까요? 누구죠, 이거? 2, 3, 40대 중에 이거 UMF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UMF가 가지고 있는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정도 그래도 역량이 있다라는 건 뭐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배송은 아니겠죠? 네. 배송은 아닌 것 같아요. 무료 배송이나 원더 배송 뭐 이런 거 별로 파괴력 없었고 이제 앞으로 더 위축될 것 같고 더 풀필먼트 관점에서 이제 강자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 여력도 UMF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프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데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타사에 비해서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걸 많이 발행을 해주고 또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인데 맞는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영역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특정 카테고리, 특정 SKU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것도 스팟으로. 그 말은 원가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MD가 있는 거죠, MD. 그죠?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MD 구성에서 야, 이번에는 이거 한번 우리가 밀자. 요 품목, 요 품목, 요 품목 밀어가지고 트래픽 만들어 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 특정 카테고리의 특정 제품들을 가장 싸게 내놓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거래가 일어나게 하고 그 기반에서 아까 저 4점 몇 퍼센트? 유기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쿠팡도 그런 거 좀 하죠. 근데 쿠팡은 전반적으로 이제 싸졌어요. 왜 싸졌어요?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엄청난 투자를 미리 다 해서 그거를 이제 페이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캐시플로우가 다 투자금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사업 역량에서 일단 다 좋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물류 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과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MD와 그 어떤 그 전체 플랫폼 구성, 그 모든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시미스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반품도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수익을 내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죠. 거기다 쿠팡 플레이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유저들의 그 이제 유료 사용 유저들, 유료 멤버십을 조금 의미 있게 유지하는 것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쿠팡을 좀, 그러니까 물건 찾을 때 일단은 쿠팡 찾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이버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네이버가 그냥 중개하는 그 관점이랑 풀필먼트만 해주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실 들어가면 네이버가 1위일 거예요. 네이버가 거래 금액으로 1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사몰과 그러니까 사입과 오픈마켓 다 해서 이제 쿠팡이 이제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1위로 나오는 건데
쿠팡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가끔씩 티몬이랑 위메프가 특정 카테고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내놓는다고 그걸 따라서 같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져가라 하고 쿠팡은 쿠팡대로의 그 MD를 계속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위메프, 티몬이 좀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요? 그 서비스 자체, 이커머스를 위한 그 전체 밸류 체인의 오퍼레이션을 심리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억지스럽게 푸시하는 게 있어요. 특정 카테고리에 특정 제품을 쿠폰 많이 뿌려가지고 이번에 많이 나가게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오퍼레이션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후진 거죠, 이게. 약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은 다 약간 출혈로 일으키는 트래픽이다 보니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위메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티몬과 위메프가 합쳐진다고 저 마켓 쉐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저 정도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있다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뭔가가 있어야 이게 합쳐지는 건데 위메프나 티몬이나 어떤 그 쿠팡처럼 약간 어떤 중장기적인 그 전략, 투자 전략,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맞추면 서로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메프 티몬은 약간 그때 MD로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이 합쳐져서 MD를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샤오미의 가습기 정말 싸게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해서 막 그거 대량으로 확보하고 그거 막 팔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둘이 합쳐진다고 샤오미를 더 싸게 내놓을 수가 있냐는 거지. 이건 좀 힘든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위권에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차별화 역량이 없는 이커머스 사업자 둘이서 합쳐진다고 해서 지금 뭔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 스타컴이 그 이마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는 GS 리테일이 그 온라인에 뭔가와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심지어 롯데와 중고나라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위메프와 티몬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적을 거다인 거죠. 아예 그냥 네이버처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쫙 하고 나머지를 이제 파트너사들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위메프가 잘하는 게 MD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협력할 수 있는 사업자도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커머스 사업자들이 한번 된통당했죠. 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쿠팡이 나오고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하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근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명품 판매 때문에 또 이제 수익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역들이. 근데 쿠팡은 어쨌든 가장 생필품, 공산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구매하고 기계적으로 구매하고 가격만 따져서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구매하는 제품들에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쿠팡 플레이로 이제 고객들을 계속 잡아두는 거지 않을까 인 거고 마켓컬리도 쿠팡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마켓컬리는 어떤 신선식품으로 시작했고 고퀄러티의 제품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대규모의 풀필먼트 시스템,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유틸라이제이션 올라가야 되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공산품도 좀 다뤄야 되고 일반 공산품 다루다 보니까 이게 자사 제품으로 사입해서 다 하는 것보다 오픈 마켓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신선식품이 아닌 공산품은 오픈 마켓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굳이 사서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여기서 사고 팔고 하세요라고 해서 우리 풀필먼트 시스템은 내어주면 되니까요.
이제 그거를 네이버는 먼저 시작했고, 그 안에서 또 약간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K 관점에서. 자, 그 세 개의 사업자 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자였던 신세계가 스타컴을 세게 한번 드라이브 걸고 있고, SK도 11번가를 가지고 아마존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로 가는 거죠. 해외 직구가 되고, 아마존과 바로 연계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자, 이 상황에서 UMF는 도대체 뭐가 있냐. 지금 여기 전문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는 건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종합몰로서 역량, 이것도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근근히 이제 MD로 이렇게 스파성으로 트래픽 모아가지고 이게 좀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자사몰들이 여기 들어갈까요? 우리 제이님이 판단해 주신 것처럼 자사몰은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각 회사가 자사몰을 운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에 가장 큰 어떤 버팀목, 가장 중요한 이제 앵커 역할을 해주는 게 자사몰이죠. 자사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그 회사가 이 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위태로운 UMF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사몰을 했는데 너무 안 된다. 자사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회사들은 위메프의 트래픽이라도 좀 빌려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름 위메프가 자사몰을 끌어들임으로써 트래픽을 더 발생시키고자 할 때에 그 자사몰들은 과연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죠? 위메프의 트래픽이 불어서 들어오는 정도의 자사몰은 있을 수 있으나 위메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괜찮은 자사몰들은 들어오지 않고 독자 생존할 것이다 라는 게 그냥 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음, 비장의 카드가 되냐, 저게. 자사몰 입점 수수료 0원 해준다고 해서 그게 자사몰들이 꼭 그 수수료가 두려워서 그동안에 여기를 안 들어왔을까. 자사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오픈마켓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판매량이 꽤 되는 사업자들은 자사몰도 가지고 있고 오픈마켓에 몰들도 다 운영을 하죠. 그러면서 제품 세그먼트를 좀 차별하겠죠. 자사몰은 전체 라인업을 내세우고 그 안에서 약간 프리미엄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라인업들이 위주가 될 거고, 또 할인보다는 어떤 서비스 퀄리티 위주로 서비스를 할 거고, 자사몰은 자, 같은 브랜드를 하더라도 라인업을 좀 저렴하게, 그래서 이렇게 양적으로 좀 많이 팔고 박리담회식의 어떤 판매를 하고 싶을 때는 쿠팡이나 뭐 이런 그 오픈 마켓에 네이버나 이베이나 이런 오픈 마켓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서 많이 파는 거죠.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팔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사몰을 이제 위메프 같은 데 넣는다는 건 약간 다르게 가야 할 누군가를 이제 더 저렴이 이제 포지션으로 갖다 끌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자사몰 입점 수수료 0원 정책이라 하더라도 성과는 크지 않고 반응도 시큰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해주신 저 정도 가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사몰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고민해 본다면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냥 하나 더 중복적으로 예, 이커머스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별도의 몰을 하나 만드는 거를 선호할 것이다. 개별 브랜드들은.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다 한번 봐야겠죠. 이들이, 자사몰이 들어왔을 때 뭘 해줄 수 있고, 자사몰에게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중복적으로 가져가면서 투트랙으로 이제 벌리겠죠. 자사몰은 자사몰대로, 오픈마켓은 오픈마켓대로. 수수료가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약간, 베네핏이 되게,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이커머스는 다루면 다룰수록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저희가 나중에는 한번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